홍대에서 신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MG무당 애동제자 청문당 벚꽃도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74년생, 네. 우리 올해 53살 되신 가빈생 범띠분들 범띠. 네,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선생님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네. 네, 우리 호랑이띠분들 신년 운세 앞서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질이나 성질 같은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띠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약간 좀 신기한 게 굉장히 시원시원하거든요. 시원시원한 만큼 또 예민하기도 해요. 범띠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범을 영역생물에 비유를 하잖아요. 나만의 영역, 그리고 타인의 영역, 사회의 영역, 이런 게 다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범띠분들 같은 경우는요, 나만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할 거래요. 그게 설사 가족 친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범띠들 같은 경우가 약간 외로움의 사주를 타고난 분들도 많고, 더 나아가서 자수성가하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속된 말로 잘 되면요,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거예요. 이 갑인생 범띠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러한 어떤 나만의 어떠한 고고함,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할 거다. 남들하고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 못할 거다. 내 스타일, 내 개성 누르고 죽이면서 못 살 거다, 이게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갑인생 범띠들은요, 그게 정답이 맞아요. 나 이거에 자신 있어. 난 이 스타일이 좋아. 사회에서는 이게 대세라고 하지만은 나는 저게 더 좋아. 그걸 우리 갑인생 범띠분들 증명을 해요. 사회의 어떤 인식이라던가 대세를 내가 거스르면서까지 이겨낼 수 있는 운이다. 다만 그 일련의 과정에서 풍파라던가 아니면은 무언가 좀 남들에 비해서 좀 고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시험이라고 해야 되겠다. 갑인생들 같은 경우는요, 남들에 비해서 더 굳세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은 포텐셜을 가진 사주가 맞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렇게 높은 운과 많은 운을 받은 만큼 하늘에서 내려주는 시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갑인생들 같은 경우는요, 게으르면은 내가 내 운을 개창을 못해요. 하늘에서는 시험을 자꾸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게으르다. 시험이야? 안 하고 말지. 이러면은 첫 단추부터 막혀버리는 거예요. 갑인생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은 필연적으로 내가 막 움직여야 되고, 나대야 되고, 여기저기 살펴야 된다. 내가 사주가 예민하기 때문에. 범띠들이 좀 예민한 성향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민하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 이상의 어떠한 프레셔가 들어왔을 경우에는요, 오히려 놔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어울리지 않지만 갑인생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정신적인 프레셔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환, 우울증, 그런 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갑인생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시험을 얼마나 잘 헤쳐나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팔자가 다르다. 갑인생들마다 각자 도달해 있는 단계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 우리 가빈생 범띠분들은 네네. 2025년 을사년 작년 한 해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상처 입은 범이 다 상처를 회복하는 형상이 다 보였던 거거든요. 저는 이 갑인생 범띠분들 2025년보다 2024년에 있었던 일들이 좀 더 중요했을까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2024년에 제가 범띠분들 많이 봤었는데 좋게 나온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만큼 2024년은 정말 용과 호랑이가 싸운 운이었다. 갑진년의 험한 기운에 이 범띠들 특징이 물러서는 법을 몰라요. 한번 이게 내 자존심이 걸려있다, 내 체면이 걸려있다, 안 물러서거든요. 다리가 벌벌 떨리고 손이 벌벌 떨려도 뒤를 도진 않아요. 그 갑진년에 아마 범들은 상처를 많이 입었을 거다. 인간관계의 단절, 어떠한 자리라던가 문서에서 불합리한 어떠한 운을 받아갔을 거고, 2025년 을사년은 휴식하는 운, 말이 좋아서 휴식하는 운이 사실 정체되는 운이었을 수도 있다 보이고 있어요. 만약에 해운이 좋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여유를 찾으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운의 비전을 새롭게 잡아가는 운이 됐을 테지만, 작년이 그것이 아니라 범띠들 같은 경우 시원시원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곧바로 운이 들어오길 바라는데 근데 들어오지 않은 게 작년이었던 거죠. 왜냐면 쉬어야 되는 운이 들어왔으니까. 말 그대로 운은 나한테 쉬라고 하는데 범띠들 직성이 쉬는 거 좋아하는 사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랬을 거다 보이고 있는 거다 보니까 작년은 간극이 있는 운이었다. 몸이 앞서 나가 있으면 생각이 정체되어 있고, 생각이 앞서 나가 있으면 몸이 정체되어 있는 약간 좀
팔다리가 맞지 않는 운이셨다 보이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리를 한다던가 회복에 하는 운에 있어서는 그거에 관련해서 아마 좋은 운이었다 얘기를 보이고 있는 거고, 아마 작년에 무언가 계획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쩌면 해년이 지났잖아요. 네. 앞으로 들어올 해년에서 그 빛을 보게 될 거다. 즉 작년에 내가 미리 씨앗을 뿌려놨다. 그거는 정말 잘한 거다. 내가 내 해운을 현명하게 사용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좀 어떤 걸 준비하는 그런 시기였겠네요. 그쵸. 뭐 만약에 뭐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직을 바로 한다던가 이동을 하는 운이었다기보다는 이동을 준비하는 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운이었을 거고,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맨 처음부터 자꾸 앞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분석하고 계획하면서 실적인 문서를 기다리는 운이었을 거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언가 좀 참지 못하고 에이 나 이렇게까지 주변 눈치 보는 사람 아니었어 해버려 하신 분들은 오히려 역풍이 좀 들어오셨을 거다. 말 그대로 운적으로 봤을 때 작년은 뭔가 회복의 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체의 운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실 다르고 다르지만 그게 그거이잖아요. 일단 그 움직임으로만 벌써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전제 작년이 그런 운이었을 거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가맹생 멍티분들 네네. 올해는 어떤 그 작년에 준비했던 수학을 어떻게 좀 맞이하게 될까요? 올해 가민생 범띠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돈이에요. 사냥감을 낚아채게 되리라, 노루를 낚아챘으냐 멧돼지를 낚아챘으냐 그렇게 말씀주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노루는요, 어떤 귀인이라던가 아니면 사람으로 인한 아니면 장애, 부정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을 말 그대로 어떤 소멸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멧돼지는 말 그대로 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내가 지금까지 산지되어 있던 부정, 그 부정에 해당되는 나쁜 기운이 한꺼번에 나가면서 곧바로 돈과 직결된 기운들이 들어올 거다. 올해 가면생 범띠분들 횡재수도 있고요. 횡재수가 있다 보니까 뭐 금전운도 있고, 요즘에는 식복이라고 하는 것도 다 돈으로 들어오거든요. 네네. 먹을 복이 들어오면 그거 다 돈으로 들어올 거다. 우리 가면생분들 같은 경우는요, 초름 때 굉장히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있잖아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잘 챙겨주면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가민생분들 볼 때 이 가민생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고하고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변 사람들, 특히나 아랫 사람들을 한번 돌보고 신경 쓰면은 뭔가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다고 하는 거 보면은 한 번은 주변에 눈을 돌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올해 만약에 좀 프리랜서나 전문직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운이 대쪽같이 들어온다. 다만 사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이라든가 문서의 운이 들어올 때 섣부르게 확장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 오히려 사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가 운이 좀 누지고, 뭐 프리랜서나 뭐 전문직, 어디 뭐 개인 뭐 작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천지분간 안 하고 막 날뛰어도 되는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좀 수확할 것들이 말년을 좀 책임질 만한 그런 대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요분들은 올해 병원년부터 내년 정미년, 그 다음 년까지도 그 운이라고 하는 게 거의 상승되더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 가민생분들이 내 팔자를 스스로 망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운이 들어올 때 안 움직이는 거. 뭔가 사정이 나아졌으니까 이런 걸 해볼까? 뭔가 운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못했던 걸 해볼까? 그거 아주 좋은 태도예요. 그리고 그거 운을 받아갈 수 있는 그 운의 기회라든가 흐름이 앞으로 3년 동안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해운이 들어올 때 작년에 되는 것도 없었고 올해는 그냥 쉬어갈래. 이러면은 저희 신당에서 신령님들께서 예끼노 하시는 거죠. 쉬어야 할 때 움직이고 움직여야 될 때 쉬냐. 가미생분들 같은 경우 말씀드린 프라이드가 강하고 한 번 내가 답을 내잖아요. 어지간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답을 낼 때 잘 내야 돼요. 첫 단추가 특히나 중요한 게 우리 가민생분들인데, 우리 가민생분들 작년에 옷 갈아입었다 칠게요. 네. 단추 채는 거. 첫 단추 채는 게 올해이신 거예요. 즉 올해가 정말 중요한 운이다. 올해만 잘해서 첫 단추만 잘 끼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단추. 앞으로 내년, 내후년 때까지 운은 보장되실 거고, 물론 이 부분 관련돼서 어떤 뭐 조상의 벌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되지만은 뭐 그 부분은 뭐 후에 뭐 직접 뭐 연락 주시는 경우 뭐 제가 뭐 풀어드릴 수 있는 거니까 전반적인 큰 운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올해 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중요한 결정 앞두고 만약에 좀
선생님의 의견이 좀 궁금하다 아니면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선생님 찾아뵙고 한번 얘기 나눠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이 갑일생 범띠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많이 어려워해요. 말 그대로 신에서 내려주는 점수를 낸다 하더라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짐승이 내 영역에 들어온 야생동물을 보면 일단 경계하듯 굉장히 약간 좀 어떤 인간의 생각의 막이라고 하는 게 잘 쳐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점사를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속된 말로 이 점사떡, 기도덕, 신령의 안배와 덕을 가장 많이 보는